어릴 적 누구나 들어봤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땀 흘려 일한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굶었다는 그 교훈 말이에요. 네네. 근데 21세기에 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 개미는 여름 내내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뭔가 다른 비밀이 있을 것 같죠?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이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현대의 개미는 노동만 하지 않는다고요. 아, 자본을 고용해서 자기 대신 일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21세기 이솝우와 개미가 배짱이보다 부자가 된 진짜 이유, 이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 첫 장부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배짱이가 노래하면서 흘려보낸 것, 그게 과연 그냥 시간이었을까? 아니요. 그건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아, 자산? 네, 오늘 저희는 그 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거대한 눈덩이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랑 아주 현실적인 전략들을 샅샅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배짱이가 왜 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시간이 자산이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이게 투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유독 지연의 비용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20대가 투자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20대는 돈보다 시간이 많다고는 하지만 투자 활동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복리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이보다 얼마나 일찍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아, 얼마나 일찍. 네, 이걸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25살에 매달 3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한 개미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늦은 35살에 2배인 6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한 배짱이가 있다고 해보죠. 네네. 65살이 되었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투자 원금은 배짱이가 더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종 자산은 일찍 시작한 개미가 훨씬 더 커져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놓친 비용, 즉 지연의 비용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와. 자료에서 말하는 개미의 논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 맞서서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와. 이 눈덩이 그래프는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181년부터의 데이터인데 파란 선은 그냥 주가 지수고 빨간 선은 거기서 나온 배당금을 재투자한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처음엔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빨간 선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네요. 이건 같은 기간 동안 한 명은 걸었고 한 명은 제트기를 탄 수준의 차이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여태껏 주가 오르는 것만 보고 있었다니 투자의 절반만 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 변동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투자의 진짜 엔진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엔진이요? 네, 이 자료에 나오는 총수익 공식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총수익은 단순히 주가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 수익률이랑 기업의 이익 성장이 더해진 결과물이죠.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바로 재투자입니다. 개미가 식량 창고에 쌀을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쌀의 일부를 다시 심어서 다음 해에 더 많은 쌀을 수확하는 것과 같아요. 아하. 창고가 더하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불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게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야 좋겠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시장이 언제나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겨울이 오죠. 반드시 폭풍우 치는 겨울,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기 마련인데 이 개미가 애써 만든 눈덩이가 산사태 박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요? 이 자료는 그 겨울나기 전략에 대해서도 뭔가 답을 주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 전략의 진가는 바로 그 겨울에 드러난다고 강조해요. 개미한테는 세 가지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거든요. 오, 세 바지나요? 네, 첫째는 저변동성입니다.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보통 사업 기반이 탄탄해서 시장 민감도를 나타내는 베타 값이 낮은 편이에요. 베타값. 이걸 자동차 서스펜션에 비유하면 쉬워요. 베타가 높은 주식은 딱딱한 서스펜션의 스포츠카 같아서 길의 모든 흠을 온몸으로 느끼죠. 아, 반면에 베타가 낮은 배당주는 푹신한 서스펜션의 고급 세단 같아서 웬만한 시장의 굴곡은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 겁니다. 변동성이 심한 길에서 멀미가 덜 나는 차를 타는 셈이죠. 하락장에서 덜 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안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방어 수단은 뭔가요?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배짱이는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팔고 도망치지만 진짜 개미는 오히려 웃는다고 하죠. 웃는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평소에 비싸서 못 샀던 좋은 주식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더 많이 사모을 수 있으니까요. 아, 자료에서는 이걸 축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폭락장이 개미에겐 줍줍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저도 2020년 팬데믹 폭락장을 겪어봤지만 계좌는 온통 파란불인데도 매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입금되는 걸 보면 아, 내가 투자한 회사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저도 아마 공포에 질려서 다 팔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정리해보면 하락장에서는 이 배당금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첫째, 손실폭을 줄여주고 둘째, 더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셋째, 멘탈까지 잡아주는 완전 일석삼조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이면 방패도 크고 두꺼운 게 좋지 않습니까? 배당을 무조건 많이 주는 소위 고배당주가 최고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이 개미와 배짱이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자료는 고배당의 함정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료 속 그림을 보면 배짱이는 당장 눈앞의 높은 이자율만 보고 고배당 함정에 빠지죠. 네. 이건 마치 성장이 멈춘 고인물과 같아서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말라버릴 위험이 크거든요. 아, 고인물. 반면 개미는 배당 성장주를 선택합니다. 이건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오는 샘물과 같아요. 기업의 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그 과실을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으로 꾸준히 돌려주는 기업들이죠. 아하.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하는 현금 흐름이다. 이 자료의 문구가 핵심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내 배당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이건 너무 완벽한 사례만 골라온 것 아닌가요? 마침 다음 장에 미국 유통업체 타겟 사례가 나오는데 2019년부터 5년간 주가도 108%나 오르고 배당금도 엄청 늘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타겟이 지난 5년간 잘 나갔으니 가능한 결과지 만약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진 기업이었다면 이 배당 성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소위 체리피킹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주가 상승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가 타겟 사례를 통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주가 그 자체가 아니라 초기 투자금 대비 현재 배당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yield on cost. 네, 숫자로 한번 보시죠. 2019년에 77.41달러를 주고 이 주식을 샀을 때 배당 수익률은 3.31%였습니다. 네. 5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이 회사는 주당 배당금을 2.56달러에서 4.40달러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내가 처음 투자했던 원금 77.41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률은 무려 5.68%로 껑충 뛰었죠. 와, 한 번 심은 나무가 매년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 설령 나무의 키, 즉 주가가 잠시 자라지 않더라도 열매, 즉 배당의 양과 질이 계속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배당 성장 투자의 본질입니다. 아하, 관점의 전환이네요. 주가보다 내가 받는 현금 흐름 자체가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좋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개미처럼 식량 창고를 만들어 봐야 할 텐데 이 자료가 아주 친절하게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네요. 첫 번째는 미국 월 배당 ETF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죠.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둘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 SCHD는 성장하는 배당에 초점을 맞춰요. 당장의 배당률은 3~4%대로 평범해 보이지만 1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우량 기업들만 모아놔서 장기적으로 배당금 자체가 성장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료에서는 10년 뒤를 보는 개미의 필수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반면에 JPI나 JPQ는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에 집중합니다. 배당률이 8%, 10%로 월등히 높죠. 와, 높네요. 이건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옵션이라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오, 그렇군요.
SCHD가 과수원을 직접 키워서 열매를 따는 거라면 JPI는 잘 지어진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는 느낌이네요. 와, 비유가 정확합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은 부재가 25년의 약속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S&P 500 기업 중에서 무려 25년 이상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 즉 배당 귀족주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25년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25년이면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온갖 통파를 다 겪은 시간이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주주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건 그 기업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셈이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너무 안정적이라서 성장이 멈춘 박제된 공룡 아니냐는 비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코카콜라 같은 전통적인 종목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같이 언급한 건 바로 그 비판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배당 성장의 개념이 이제는 기술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숨겨진 보석을 찾아라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한국 시장은 배당에 인색하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 자료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단순히 고배당주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섹터를 짚어준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배당 투자의 변곡점일 수 있다는 거죠. 변곡점이요? 네, 그 근거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유망 섹터를 꼽는 관점도 재밌어요. 금융주는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혜주, 통신주는 금리 인상기에도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는 가뭄의 오아시스, 그리고 자동차주는 체질 개선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죠. 아, 각기 다른 투자 스토리를 가진 보석들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략까지 들으니까 이제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침 다음 장에 월 100만 원 배당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아주 현실적인 3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는 축적기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죠. 월급이 20% 정도를 SCHD나 JPEI 같은 ETF에 무조건 자동 이체하면서 수량을 모으는 겁니다. 네. 2단계는 성장기고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시기죠. 들어오는 배당금을 무조건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유 자금으로 개별 배당 성장주를 추가하면서 자산을 본격적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3단계가 수확기입니다. 목표 자본, 자료에서는 연 4% 수익률을 가정하면 3억 원 정도를 예로 드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포트폴리오에서 고배당주나 리츠 비중을 늘려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식량 창고를 채워놨는데 세금이라는 독수리가 와서 15.4%나 콕 쪼아 먹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있겠죠. 당연하죠. 개미에게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로 ISA와 연금저축 IRP 계좌를 꼽습니다. 아, 이 두 가지. 네, 이 두 계좌는 세금을 단순히 깎아주는 걸 넘어서 투자의 엔진 자체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ISA는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고 한도를 넘어도 9.9%의 낮은 세율로 따로 계산해주죠. 네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배당금이 들어와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계속 재투자하게 해주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낼 돈까지 계속 눈덩이를 굴리는 데 쓰는 셈이니 복리 효과가 훨씬 강력해지는 거죠. 와, 세금을 아끼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 전략을 실행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달콤한 독과 꼭 기억해야 할 절대 법칙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 있네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3가지 배당 함정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10%가 넘는 비정상적 고배당입니다. 비정상적. 네, 이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 수익률만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의 가능성이 커요. 아, 둘째,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나눠주는, 즉 배당 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제살 깎아먹기나 다름없어서 지속 가능할 리가 없죠. 당연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진리니까요.
그렇다면 이 함정들을 피해서 21세기의 현명한 개미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절대 법칙은 뭘까요? 아주 명확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첫째, 일찍 시작하라.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Start early. 둘째, 성장에 집중하라. 현재의 배당금 액수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라는 뜻이죠. Focus on growth. 마지막 셋째, 무한 재투자라라. 배당금은 쇼킹하라고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당신의 눈덩이를 더 키울 가장 중요한 연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한 편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21세기 개미의 생존 전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아끼고 저축하는 1차원적인 개미를 넘어서 시간과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자본이 스스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네, 그게 바로 현대판 개미의 진짜 비밀이었네요. 모든 거대한 눈덩이는 아주 작은 뭉치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이 심은 배당주 한 주는 미래의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일꾼입니다. 와, 이번 달 커피값 아껴서 배당주 한 주부터 시작해보라는 제안처럼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지 않고 오늘 바로 그 첫 삽을 뜨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20년 후에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지금의 당신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의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나무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